여러분 안녕?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나댄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 나댄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누구한테 쓰는지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나댄다 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무리 속에서, 커뮤니티 속에서 눈에 띄게 튀는 사람들을 보고 나댄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을 보고 나댄다라는 표현을 쓸까? 어떤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성향을 띄어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너 왜 이렇게 나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찍어 누르는 거잖아. 그치? 나대지 못하게 하려고 보편적인 기준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다르거나 좀 튀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느끼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게.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가에 해서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한 거야. 좀 다르거나 튀는 사람들을 보면 태국인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그걸 되게 특별하고 귀엽고 신기하게 받아들여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그걸 바라봐.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왜 한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불안이 높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뭐 역사랑 관련이 있겠지. 한국이 되게 힘든 상황과 환경과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거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지. 하지만 저는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이미 그걸 다 알고 있잖아.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브랜드 만드느라고 뭐 마케팅이랑 브랜딩 관련 자료들을 막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읽고 보고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험을 했대. ABC 실험 대상에게 어떤 중요한 시험 결과를 앞두고 여행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A는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었고 B는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었고 C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세 가지 군으로 나눠서 시험을 했는데 결론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을 갔어. 근데 내가 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시험에 합격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는 사람, 결과가 불확실한 사람은 여행을 가지 않았어요. 이 마케팅 자료에서 이야기한 것은 사람은 뭔가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것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때 애매모호할 때 그때 불안이 높아지고 그때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인들이 늘 그 B 타입의 상황에서 살아왔고 존재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들이 되게 토론을 못한다고 전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왜 토론을 못할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의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말대답한다고 여기면서 그 의견을 묵살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자랐고, 제가 여러분이 댓글을 쓰다가 지우신 것을 몇 번을 봤거든요.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이 지우기 전에.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이 왜 이런 의견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냥 서술한, 누군가를 공격하고자 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무조건 막 내 말이 맞아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썼다가 바로 지우시는 걸 봤거든요. 이거 왜 지우셨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 왜 지웠을까? 여러분은 왜 의견을 내는 것을 두려워할까?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기피할까? 왜 여러분은 솔직해질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까봐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심기나 비위를 거스릴까봐 염려하고, 여러분이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은 그거야.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견을 낼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랐으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피하게 되고, 이 세상에 A라는 의견이 있으면 Z라는 의견도 있는 거잖아. 완전 극반대에 있는. 근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의 신념이나 의견을 찍어 누르지 않으면서 우리는 같이 공존할 수가 있거든. 우리의 의견이라는 게. 태국은 불교 국가죠. 불교 국가인데 무슬림이 진짜 많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도 길거리 나가보면 히잡 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슬림과 불교만 있느냐? 그것도 아니야. 태국에는 기독교도 있고 무교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어요. 저는 무교이자 무신론자인데 제 주변에는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그 친구들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싸우거나 이 문제에 대해 부딪히거나 한 적이 없어. 왜냐? 서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 우리는. 무슨 말이냐면, 너는 기독교인 채로, 너는 천주교인 채로, 너는 불교인 채로, 너는 무슬림인 채로, 나는 무신론자인 채로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니까? 서로의 신념을 박살내지 않고, 서로의 신념에 대해서 무시하고 찍어 누르지 않고 공존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 한국인들은 이거 자체를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네 의견은 틀렸어. 왜? 네가 틀리지 않으면 내가 틀린 게 되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네가 틀려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종교, 네 정체성은 틀렸어. 왜? 네가 틀리지 않으면 내 신념이, 내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가 틀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내 신념과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팩트는 뭐야, 여러분? 나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해서 내 가치관이 틀린 게 아니죠.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고 해서 내 신념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나와 다른 의견, 나와 다른 존재들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가치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 너의 신념, 나의 신념, 다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서로의 신념을 박살내거나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깨닫질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위험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왜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회가 빠른 성장을 위해서 공통 목표, 규율, 효율성, 획일화, 이런 것들이 사회 통합의 키워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에 대해 사고를 하거나 이것을 수용하는 그런 여유가 존재하기 어려운 사회 구조였다는 거야. 내 생각에는 그래요.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도 다름을 위험으로 강화시킨 구조적 배경이 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되게 나와 다르고 멀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 있잖아. 단순히 퀴어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저건 나랑 엄청 다른 것 같아, 저거는 나랑 되게 먼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익숙해지면 친밀함을 느끼겠죠? 친밀함을 느끼면 나와 닮아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랑 그렇게 멀지 않다고 느껴지면, 알고 보니 나와 가까웠다고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프레임 같은 것이 중요해지지 않는 거야. 그 대상에 대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어떤 프레임화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프레임화해서 본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어떤 벽을 하나 두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MBTI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는 나라는 인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학교에서는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부를 해야 하고, 졸업을 하면 또 뭐 대학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졸업을 하고 나면 또 취업 준비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해 막 파고들어서 나를 막 엄청 알아보고 하기가 어렵다고 난 느껴. 한국 사회가 그것을 좀 허락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고 난 느껴. 그래서 내가 오타쿠들을 좋아하는 거거든. 오타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뭘 좋아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MBTI가 출현함으로써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 수가 있고,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을 좀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이제 뭐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이전에는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는데 MBTI가 나오면서 아, 이런 성향이라서 나와 다른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 거였구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수용하게 되는 부분이 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MBTI가.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MBTI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무섭고 불안하고 위협이고 공격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MBTI가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을 한 거라고, 그 허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는 안정감을 느꼈기 때문에 MBTI에 열광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도 너 티발 씨야라는 그 밈을 만든 게 정말 한국인스럽다 라고 난 느끼는 거야. 그 와중에도 이걸 만들어내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이게 뭐, 그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위협이고 틀린 거다. 라는 그 뿌리 깊은 생각이 갑자기 바뀔 순 없겠지. 뭐 MBTI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순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티바시아라는 프레임을 또 만들어서 놓은 거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서 가능성들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무언가를 되게 부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그냥 혐오한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혐오하는 것보단 제가 느끼기에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게 명확하게 뭔지, 그것이 안전한 건지 아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면, 그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수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